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저도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주말이면 일수로 한 200일 정도 되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유튜브가 생각보다 구독자가 빨리 늘지 않는 것 같다고 염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구독자가 느는 것보다 지금 있는 구독자 24,000명 한 번이라도 제 영상을 봤던 분들이 계속 저를 좋아해주는 그런 방송이면 좋겠습니다. 구독자의 참여율이 높은 방송, 오늘은 24,000명 모두의 안부를 묻고 싶네요. 안녕들 하신가요? 날씨가 춥습니다. 수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꽃밭에서 꽃 한 송이가 빠지면 아무도 모를 수 있겠지만 그 한 송이 꽃이 꽃밭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모두 핀 꽃들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 송이의 꽃도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방송, 밀도 있는 방송 대주주TV입니다. 오늘은 처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닫은 꽃집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인트로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이 꺼져 있고 문이 닫혀 있는 꽃집에도 꽃향기가 나듯이 마음이 닫혀 있는 너에게도 향기가 난다. 오늘은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내일 또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얘기보다는 그냥 좀 요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시장 얘기도 좀 하고 이번 주 초월화수까지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오늘 특히 금요일장의 하락이 굉장히 크다가 막판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조금 특히나 좀 약합니다. 연기금이나 기관들의 좀 소극적인 플레이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이면에서는 그 기관이나 연기금도 전문가들이고 우리보다 더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받고. 근데 그렇게 또 지금 그렇게 시장에 대한 물량을 내는 이유들도 좀 있을 거고요. 제가 일전에 채권 금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때 그 영상을 보신 분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왜 어떤 이유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단순히 금리가 높아져서 주식시장보다 이런 고금리 채권이 매력적이라서 채권을 산다가 아니에요. 채권의 가격이 그러니까 채권의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채권의 매력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의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금리가 오르니까 시장이 채권으로 간다가 아니라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채권을 사면서 거기에 담보받아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유동성의 공급의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새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오는 거죠. 그런 시그널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통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완화한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경기가 워낙 힘들 거라는 상황에 선제적인 유동성을 공격적으로 풀었는데, 이렇게 금리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신호 중 하나가 이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금까지 돈을 공격적으로 풀었던 기조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쨌든 딜레마죠. 코로나라는 상황이 빨리 극복돼야 되고 경기가 회복돼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 유동성의 속도는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당장 시장의 자금을 회수하는 건 아닌데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선반영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주식 시장이 그럼 앞으로 멀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점에서는 뭐 앞으로 금리 올리려면 뭐 한 1년 정도는 뭐 있어야지 올리지 않겠냐. 뭐 6개월 후 정도부터 뭐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 소위 말해서 시장의 분유동성을 회수하지 않겠느냐 이러면 주식시장은 한 6개월이나 1년 먼저 선반영해버려요. 물론 그만큼 그 공격적인 유동성으로 시장이 좀 선제적으로 또 올라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거와 그다음 지금 기존에 공격적으로 풀었던 유동성이 회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접점에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올랐던 테크 주식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대신 경기 회복 신호다 시그널이다 하니까 원자재 관련주들 뭐 최근에 뭐 식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좀 강한 이런 이유들이 지금 시장에 어쨌든 조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장 끝나고 이렇게 받은 글인데요. CFD 반대 매매 기준이 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CFD, 소위 말하는 뭐 슈퍼개미들의 뭐 계좌라고 하는 그 일정 정도 5억, 10억 이상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이런 뭐 CFD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CFD 계좌가 앞으로는 지금까지 약간 세금 회피 목적으로서 뭐 자산가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뭐 CFD 계좌도 일반 계좌와 똑같이 양도세를 이제 물리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이 CFD를 쓰는 분들 중에 이 세금 회피 목적도 있지만 이 CFD 계좌가 굉장히 레버리지를 막 4배, 5배까지도 좀 공격적으로 쓸 수 있게 조금 이제 유도하는 그런 이제 계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산이 증빙돼야지. 왜냐면 갑자기 높은 레버리지 쓰다가 깡총 차면 증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거 다 이제 청구해야 되니까 뭐 다른 자산도 인정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 CFD 반대매매 기준이 증거금 비율 기준이 뭐 10%, 20%에다가 40%로 한 뭐 3월인가 2월 며칠부터, 그러니까 한 1, 2주 후부터 이렇게 뭐 바뀐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특히 코스닥 하락이 좀 컸고 이렇게 개인 매도 뭐 외국인 매도세, 그러니까 이 CFD는 외국인으로 잡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량 물량이 좀 출회돼서 오전에 이런 투매 물량이 5장부터 이런 뭐 검은머리 외국인들 네 물량들이 좀 나왔다. 근데 이제 이런 물량들이 이제 장 오후 들어서는 진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좀 쓸어갔다. 그래서 뭐 주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다음 주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 끝나고 미국 나스닥이 거의 한 0. 뭐 조금 하락으로, 나스닥 선물이 하락으로 끝났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0.6% 정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당분간은 이런 지금 약간의 박스권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해서 좀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무슨 이걸 염두하고 저걸 염두하고 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뭐 숙제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주식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여기에 제가 이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저도 뭐 그리고 아마 저랑 뭐 친한 스승님 개형님 슈퍼개미 김정환 형님도 하여튼 뭐 이렇게 저희 뭐 이게 오랫동안 봐왔지만 사실 책이나 다른 거 크게 참고는 안 해요. 근데 원래 뭐 아는 게 많아서 더 이상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옷도 나 한 대 맞는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작업복이 맞고 뭐 작업할 때 양복 입을 수는 없잖아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이 잘 어울리는데 뭐 운동할 때 잠옷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양복이 멋있고 멋있지만 잘 때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단타 스캘핑 뭐 이런 거 막
공부도 하시고 뭐 차트 공부하시고 뭐 시초가 공략주 뭐 종가 공략주 매수 뭐 이런 거 막 직장인들 막 요새 막 이제 좀 짧은 매매 뭐 바이오 이런 것들 공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빨리 많이 벌고 싶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투자 방법이 뭐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정말 그 단기 투자 스캐핑 단타는 엄청 원칙주의적이고 엄청 본인의 본인에게 철저한 스타일들이 그나마 정말 1% 3%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이에요. 진짜 굉장히 철저하고 막 꼼꼼해야 돼요. 근데 뭐 주부시고 직장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단타 스캘핑 뭐 차트 매매 단기 매매 그 방법이 옳다 옳지 않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어떤 뭐 공부나 또 주부나 직장을 하고 있으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바로 그 민감하게 대응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사실은 그런 시그널 투자를 주로 공부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치 투자라는 거, 정말 좋은 종목을 싸게 사고 좀 기다리는 엉덩이 투자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고수들의 매매법을, 그러니까 솔직히 뭐 전업들의 매매 투자자들을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다라고 봐요. 왜냐면 운동선수인데 나는 직장이고 주부고 나는 뭐 잠을 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운동선수의 어떤 상황들 그거를 내가 따라간다고 저렇게 되겠지. 그러면 완전 똑같은 포지션을 똑같은, 예를 들면 뭐 전업이면 전업, 그러니까 똑같은, 아니면 맨날 하루 종일 주식하는 게 뭐 직업인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포지션에서 그 사람들 똑같이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압박에 너무 많은 유튜브를 보고 너무 스펙트럼이 넓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아니한만 하는 공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튜브들도 좀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을 정도만 보세요. 대신 결이 비슷한 그 유튜브들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것도 배워놓으면 좋겠지 하고 뭐 스캘핑, 단타, 차트 그 다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뭐 옆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중에서는 하여튼 몇 종목에 집중하든가, 아니면 어떤 섹터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구의 스타일에 집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더 실력도 더 깊이 있게 늘고 더 돈도 더 많이 버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것 보고 아침에 뭐 보고 마치 진짜 이런 거였죠. 엄청난 대식가인데 그 대식가 친구가 있어요. 뭐 얘는 라면 한 5개 먹어도 전혀 배탈이 안 나. 근데 나는 라면 2개가 1개인데 따라가려고 하면 나는 배탈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서 지금 유튜브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 뭐 슈퍼개미 뭐 엄청난 분들 뭐 존니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예를 들면 매매 스타일들을 그대로 내가 꼭 똑같이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좀 엑기스, 원칙, 그 다음에 그 엄청 큰, 이런 어떤 큰 세계를, 나만의 작은 세계로 내가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원칙들을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는 건 좋아요. 뭐 금리에 대한 이해, 뭐 채권에 대한 이해, 뭐 통화에 대한 이해, 뭐 경기 이 시그널 지표, 보조지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랑 구리 가격이랑 연동하는 것들, 뭐 오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유니온이라는 주식이 오늘 거의 뭐 상한가를 갖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는 주식이 이게 뭐 상한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히토류 관련 주이고 왜 상한가를,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주식들이 왜 상한가를 가는지,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수학 공식 외우듯이 이런 현상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시장에 보여지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히토류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뭔가 뉴스가 튀어나오면 이런 종목이 움직이고, 근데 그게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잠잠해지면 약간 공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노트 필기를 하나하나씩 해서 마치 족보처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고요. 뭐 경기 시그널에 대한 얘기 이런 건 좋은데 뭐 어디 가서 종목들 좀 보려고 뭐 3프로 가서 무슨 종목 있나 어디 가서 무슨 종목 얘기하나 여기 가서 무슨 종목 얘기하나 맨날 그렇게 이제 진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뭐 장돌뱅이처럼 뭐 이장 저장 이렇게 막 진짜 그렇게 계속 돌아만 다니시다 보면 평생 그냥 그 장돌뱅이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제 어느 순간 정착하고 이제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또 프랜차이즈화 할 정도로 이제 뭔가 그럴 때가 됐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을 이제는 좀 만드시고 그 결이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튼 내일 그 라이브 방송을 10시에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뭐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 뭐 대응법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 그 라이브 방송 때 하고요. 오늘은 뭐 잠깐 이런 경기를 보는 거랑 뭐 투자에 대한 공부 얘기들 조금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대주주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